네, 댓글은 끝났지만 뉴스 썰기는 이제 시작됩니다. 자, 유튜브 100만 도리가 돌아왔습니다. 이성대 기자의 뉴스 썰기 시작하죠. 네, 첫 번째 준비한 재료 바로 보겠습니다. 그거 참 정말 맛있겠네. 아직까지 먹으니 남는 게 없어. 신발이 멍클멍클 굴러온다. 정말 맛있는 수박이요. 자, 다시 열린 수박 논쟁이라고 잡아봤고요. 강앵커 이 광고 혹시 기억나세요? 저는 너무 어릴 때라 저 선전, 예, 그땐 선전이라 불렀죠.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그럴 수밖에. 자, 오늘 예. 암튼 수박을 썰어 보려고 수박을 가져오신 것 같습니다. 무슨 논쟁이죠? 네, 뭐 앞서서 잠깐 썰전 라이브 토크에서도 얘기를 했었죠. 지금 민주당 벌써 내부 갈등이 격화되고 있어요. 이 민주당 내부의 이 갈등 상황을 좀 이해하려면 몇 가지 키워드가 선행적으로 이해가 돼야 되는데 그 첫 번째 바로 수박이라는 겁니다. 자, 수박, 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바로 그 과일이에요. 그 과일과 비슷한데 뜻은 좀 다릅니다. 이 수박, 그 쌍떡잎 식물 참고로 그 박과에 속하는 덩굴 과일. 자, 여름에 쌍떡잎. 많이 네. 찾게 되는데 참고로 네. 저는 뭐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 손에 물 묻는 걸 싫어해가지고요. TMI 괜찮고요. 어쨌든 네네. 자, 이 수박 겉과 속이 다르다 이런 개념에 일반화해서 이제 비난을 하는 용어로 된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주로 민주당에서 자, 겉은 파란, 초록색의 민주당이 맞는데 속에는 빨강색이다. 그러니까 정체성이 다른 민주당 정치인이나 민주당 지지자를 비하하는 표현으로 많이 쓰고 있는 겁니다. 뭐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걸 수박을 통해서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별로 듣기 좋은 소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당내에서 이 논쟁이 다시 나온다는 건 이재명 후보의 책임론, 공방이 커진다. 이재명 의원이죠, 이제는. 그렇죠. 자, 바로 어제였었죠. 자, 이원욱 의원이 자신의 SNS에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재명 의원, 이제 의원이 된 이재명 의원이 혼자 살았다라고 비판하니까 이에 대해서 이제 반박, 비판하는 또 댓글들이 많이 달렸다는 거죠. 그러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나를 비판하는 대표적인 단어 중 하나가 이원욱을 수박으로 보겠다는 거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앞으로 최소한의 발언이라도 하는 수박이 되겠다. 내가 민주당의 수박이 되겠다라고 하는데요. 자, 수박이라는 표현은 민주당 내에서 이제 다른 소리를 하는, 기꺼이 다른 소리를 해서 그 비판을 감내하겠다, 뭐 이런 표현으로 쓴 거죠. 이원욱 의원은 적어도 이제 무더위의 여름철에 수박을 찾는 그런 분들에게 수박이 되겠다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지금 민주당에서 친 이낙연 측과 참패 원인이 이재명 의원 탓이다라고 공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친 이재명 측은 이재명 의원 덕분에 후보 덕분에 그나마 이 정도 선방했다라고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 이 과정에서 상대 진영을 향한, 진영이라고 해야 될까요? 상대 계파를 향한 감정적인 언사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제 선거에 지니까 이제 다시 이제 이 골음이 터지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게요. 왜 그러느냐? 이 수박 논쟁 지난해 당내 경선에서도 한번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자, 지난해 당내 경선 당시에 자, 이낙연 후보 측이 먼저 그 대장동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재명 후보 측을 비판했었거든요. 자, 그러자 이제 이재명 후보가 같은 편 안에도 수박 기득권자들이 있다. 그러면서 대장동 공영 개발을 포기하라는 압력을 넣었다라고 해서 같은 편에 이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저 수박이라는 표현이 원래는 호남을 비하하는 혐오 발언, 혐오 표현이고 또 일베에서 나왔다라고 비판을 하면서 자, 이낙연 후보 수박 발언은 감수성이 결핍됐다. 어떻게 이런 말을 쓰느냐라면서 상당히 이제 논쟁이 벌어지긴 했었는데 뭐 당시 이제 이게 일베에서 나왔느냐 뭐 이런 걸 가지고도 설왕설래가 있었는데 여러 언론에서 보도를 했었죠. 일베 용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 뭐 이런 표현이 있었고요. 자, 실제로 이게 자신이 최초로 썼다. 최초 유포자는 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 최근에도 한번 나타났는데 들어보시죠. 저 수박이란 표현을 최초로 쓴 게 접니다. 당시 금태섭 의원이 있는 자리에 경선을 하러 가면서 제가 수박 의원들을 잡겠다. 그리고 빨간 점퍼 민주당 의원들을 잡겠다. 민주당은 파란색이기 때문에 최소한 파란 점퍼를 입어야 되는데 빨간 점퍼를 입고 민주당인 척하는 의원들이 있다. 겉은 파랗고 속은 빨간. 자, 들으신 것처럼 겉파 속촉이 아니라 겉파 속빨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네, 최초 유포자가 되고 싶으시군요. 정봉주 의원이 본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일베냐? 뭐 이렇게 그때 저 자리에 나와서 얘기를 했었죠. 겉파 속촉, 속빨.
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자, 민주당 선거 패배에 자숙하라면서 쇄신의 요구가 큰데 지금 모두가 쇄신한다면서 정작 수박이네 아니네 하면서 상대방을 향해서 네 책임 내 책임 계속 싸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 한동안 잠잠했던 당내 계파 갈등이 다시 시작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자, 흔히 계파 갈등하면 정치권에서는 친이 친박 갈등이 대표적인데 자, 민주당도 만만치 않습니다. 뭐 잘 알려지지는 않아 좀 시간이 오래돼서 대표적인 게 바로 난닝구와 백바지 논쟁이에요. 이제 노무현 정부 초기로 올라갑니다. 2003년 초반에 그때 이제 민주당에서 열린우리당을 창당하자고 했을 때 이걸 반대하는 반대파 자, 민주당을 사수해야 된다는 사람이 당시에 저렇게 러닝셔츠라고 하죠. 러닝셔츠를 입고 회의장에 난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란닝구라는 표현이 나왔고요. 반대로 열린우리당을 창당해야 된다. 자, 친노 핵심이었죠. 유시민 의원이 당시에 의원 선설하면서 저 흰바지, 백바지를 입고 나와서 저런 세력을, 친노 세력을 백바지다라고 이제 저렇게 어원이 붙은 거죠. 난닝구와 백바지. 자, 지금 민주당이 가장 경계해야 할 일이 바로 이런 민주당 계파 갈등인 것 같은데 이런 역사까지 다시 거슬러 올라가지 않도록 그런 모습 재현되면 안 되는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논쟁이 또 나오면 지금 심각하다는 얘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이 난닝구와 백바지 논쟁 때는요. 뭐 예를 들어 난닝구는 동교동 중심에 구민주계 중심에 또 호남 중심으로 중도 개혁을 주장하는 쪽이 많았고 반면에 이 백바지 같은 경우에는 친노 세력, 신진 세력들 보다 선명한 개혁을 해야 된다. 그리고 호남을 탈피해서 PK까지 가야 된다. 어떻게 보면은 정체성, 노선 투쟁 같은 성격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나오는 수박 논쟁은 어떤 정체성, 노선 이런 가치관 투쟁이라기보다는 단순히 유력 정치인과의 친소 관계를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측면들이 있고요. 자, 실제로 이른바 검수완박 또 뭐가 있습니까? 성비위 사건, 어떤 팬덤 현상에 대해서 친 이재명과 친 이낙연계가 많이 싸웠다라는 기사는 저희가 본 적이 없죠. 그런 부분들에서는 같은 생각을 공유하고 있는데 단순히 친소 관계로만 싸우고 있으니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소리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근데 그거를 네. 듣기 싫다. 나랑 의견이 다르다. 그러니까 좌표 찍어가지고 뭐 문자 폭탄을 날리거나 당을 나가라고 한다거나 뭐 너는 수박이다고 뭐 조롱한다거나 혐오한다거나 과연 우리 민주당에 맞는 일인가요? 자, 이런 야당의 내부 갈등이 깊어질수록 지방선거 승리했죠. 국민의힘에서는 더 여유가 생기는 모습이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당장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민주당은 지금 오만의 정치와 결별을 해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법사위를 장악하고 있는 입법 독주의 전제인 것이다. 자, 입으로만 혁신 외친다면 겉과 속이 다른 수박정당이라는 자기 고백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엄밀히 따지면 여기서 나오는 이 수박과 민주당 내에서 통용되는 수박은 조금 다른 개념인 거죠. 수박정당이라고 하면 좋아야 되겠죠, 국민의힘에서는. 그렇죠. 내부가 빨가니까. 그렇죠. 자, 국민의힘은 어제 혁신위를 꾸리고 선거 이긴 적이 먼저 혁신 기구를 꾸리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 이걸 보니까 국민의힘도 과거 탄핵을 겪으면서 최대 위기에 빠졌었는데 불과 몇 년 사이에 정말 달라졌습니다. 지금 민주당보다 더 절체절명의 위기 상이었던 걸 기억을 했는데 자, 바꾸지 않으면 또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걸 견제하고 좀 지양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지금 국민의힘은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이려고 하고 있는 거죠. 한번 나라까지 떨어졌던 이 경험을 했던 국민의힘. 자, 이런 부분들 이제 민주당도 반면교사를 삼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거죠. 자, 저희가 지난달에 윤석열 정부 출범했을 때 이런 썰기를 했었죠. 자, 윈터 이즈 커밍이라고 해가지고 자, 민주당에는 윈터가 올 수 있다. 우려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 반성해야 된다. 얘기를 했지만 현실은 윈터가 더 빨리 올 수 있다라는 지금 분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과거에 민주당 암흑기라는 게 있었습니다. 노무현 정부 말기에 2007년 이명박 정부 들어서고 총선에 참패하고 하면서 2010년대 초반까지 상당히 그 암기가 있었거든요. 그때 자, 고립을 자초하는 민주당, 갈라파고스 정치를 하고 있다라는 그 언론의 지적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계속 이렇게 가다 가면 계속해서 정권을 잡을 수 없다라는 비판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갈라파고스 정치, 뭐 갈라파고스 야당이라는 표현들이 종종 나왔는데 최근에 국민의힘에서 또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들어보시죠. 내세운 민주당은 아직도 과거의 향수에 도취되어 있어서 절대 다수 국회의석을 흉기로 휘두르면서 민심과는 동떨어진 갈라파고스 정당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키워드는 다시 열린 수박 논쟁인데요. 자, 수박 논쟁 정말 그럴 수밖에 없는지 따져봐야 된다. 자, 수박 논쟁을 그만두는 순간
국민의 박수를 받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오.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수박, 박수. 언어 유희가 상당하십니다. 자, 시원한 수박은 입맛을 돋구지만 상대를 비방하는 정치권에 쓰는 이 수박은 입맛을 또 눈살을 찌푸리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좀 쇄신하는 모습 보여주길 좀 기대하겠습니다. 이성대 뉴스 썰기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뒤를 돌아